なんか音が変。皆さんこんにちは、パコミンです。今日はですね、ゆるい動画を撮りたいと思います。ゆるい動画. 제가 원래 일본 이야기라는 이 동영상을 찍을 때 대부분이 이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까, 그다음에 대본을 써놓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이럴 때가 많은데, 오늘은 좀 이렇게 편하게 좀 즉흥적으로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오늘을 테마는 정해놨어요. 테마. 오늘은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일본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제 여름이 끝나가는 게 아니라 여름이 이제 시작하잖아요. 여름이 시작됐어요. 6월달도 다 끝났고 이제 7월달에 오기 때문에 이제 여름, 학생들이라면 여름 방학, 그다음에 직장인들이라면 여름 휴가가 있잖아요. 일본에 한번 여행을 가려고 할 때 뭔가 이제 제가 일본에 여행한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여러분들한테 참고가 될 수 있나, 이렇게 말이 자꾸 꼬이지?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여행에 대한 정보를 좀 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날씨도 좋으니까 여행이나 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어요. 좀 오늘은 좀 이렇게 편하게 영상을 찍을 거니까 과자 먹으면서 과자도 먹으면서 에이스 헤드 에이스 과자라도 좀 먹으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과자.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근데 이 에이스가 그거 아시나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은 10월 31일은 에이스데이, 이거 아셨나요? 아마 한국에 진짜 많은 사람 있잖아. 인구가 되게 많은데 이 10월 31일이 에이스데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진짜 없을 거야. 이런 진짜 정보, 고급 정보를 소비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을까. 10월 31일은 여러분 에이스데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행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일본에 있을 때도 이제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봤냐면, 지금 지도를 보면서 잠깐 얘기를 하면은, 제가 이제 동경에 오래 살았으니까 동경은 당연히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근처에 수도권이죠. 치바라던가 뭐 요코하마 하나가 어디 있고요. 사이타마도 가본 적이 있고, 가끔 일본 이야기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스카이다이빙을 하는데 그게 어디서 했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그건 사이타마에서 했습니다. 사이타마에 있는 무슨 동경 스카이다이빙 클럽인가? 그런 데서 했어요. 그 다음에 좀 서쪽으로 가보면은 후지산도 제가 2번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더 서쪽으로 가보면 이제 나가노에 있는 가루이자와에 살아본 적도 있습니다. 나가노도 가봤고, 그 다음에 더 서쪽으로 좀 가보면 시즈오카, 그 다음에 좀 북쪽으로 가네요. 카나자와의 이시카와켄도 가봤습니다. 거기서 좀 이제 미나미로 가보면 나고야도 한번 가봤고, 오사카, 교토, 나라도 가봤습니다. 그리고 코베도 아마 잠깐 지나갔고, 그 다음에 히로시마도 한번 가본 적이 있네요. 그 다음에 시코쿠 뭐 코츠라던가 카가와 이런 데 가서 논 게 아니라 야간 열차라고 해야 되나? 자면서 갈 수 있는 열차, 그걸 타고서 가본 적이 있어요. 그 영상은 일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일본어로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막이 없고 일본어로만 얘기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안 보신 것 같은데, 한번 여러분들 시간이 되면 이쪽 영상, 야간 열차를 타고 이제 코치 간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시간 나시면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 더 이제 서쪽으로 가면은 이제 큐슈죠. 큐슈 가면은 이제 베프라던가 유후인도 한번 가봤고요. 그다음에 나가사키에 가서 하우스텐보스도 가봤고, 쿠마모토도 잠깐 가봤고, 그다음에 카고시마 친구가 살고 있어서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내려가면은 오키나와 같은 경우 이제 나하라던가 나고 가봤고, 그다음에 이시가키지마랑 거기서 좀 더 들어가서 타케토미지마, 그리고 여론토라는, 이건 오키나와는 아닌데 주소로서는 카고시마의 가장 남쪽 섬인데 여론토라는 섬, 영화 메가네를 촬영한 여론토라는 섬도 가봤습니다. 그 영상도 일본 이야기 있으니까 한번 시간 나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북쪽으로 가면은 홋카이도도 한번 다 가봤네요. 홋카이도 뭐 하코다테, 오타루, 뭐 삿포로, 그다음에 아사히카와 뭐 이런 식으로 잠깐 휙 돌면서 가볍게 가본 적이 있어요. 자, 제가 여행한 이야기는 뭐 좀 그렇다 치고, 오늘 할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줄 수 있는, 추천이라고 해야 되나? 여러가지 테마에 따라서 여행지, 제가 추천하는, 저라면 여기를 가겠다라는 여행지를 좀 정해봤습니다. 주제가 여러가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여자친구랑 간다면 어디를 갈 것인가, 아니면은 부모님을 데려간다면 어디를 갈 것인가, 친구들, 그냥 막 친구들, 사람 많을 때 5-6명 막 이렇게 사람 많은 상태로 친구들하고 여행 갈 때는 어디를 갈까, 그 다음에 일본을 뭐 처음 가시는 분이라면은 어디가 좋을까, 이런 것에 대한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 10월 31일은 에이스데이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 고민상의 일본 이야기.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민이 생각하는 일본 여행 추천 여행지. 예! 좀 이렇게 텐션을 높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가장 처음으로 이야기한 테마는 일본 여행을 처음 가는 분들한테 제가 추천을 하고 싶은 장소. 지금부터 얘기할 내용은 어디까지나 정말 저의 개인적인 1250% 정도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꼭 참고로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본에 처음으로 가신다, 아직 일본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라고 했을 때 제가 가장 추천하고 싶은 여행지는 교토입니다. 뭐 교토는 솔직히 얘기해서 조금 그냥 평범할 수 있어요. 교토 가보신 분들도 많고 할 텐데 제가 왜 교토를 추천하냐면 역시 일본을 갔을 때 진짜 일본스럽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뭔가 그 거리의 풍경이라던가 이런 게 정말 일본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건 역시 교토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교토로 가면 너무 유명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죠. 그렇기 때문에 교토는 아니지만 교토랑 비슷한 느낌을 좀 느낄 수 있는 곳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것이 어디냐고 하면은 좀 이제 북쪽으로, 교토에서 좀 북쪽으로 가면은 카나자와입니다. 그럼 혹시 카나자와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제가 일본에 처음 갔던 곳은 카나자와의 이시카와켄입니다. 왜 그곳을 가게 됐냐? 제가 동경도 아니고 오사카도 아니고 홋카이도라던가 오키나와도 아니고 왜 제가 처음으로 일본을 갔던 게 카나자와의 이시카와켄인가? 그것은 제가 유학을 가기 전에 친구가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이 카나자와의 이시카와켄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가 이제 일본에 있으니까 친구 집에 한번 놀러 가자. 일본 가고 싶으니까 친구 집에 놀러 가자 해가지고 갔던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코마츠 공항을 통해서 일본에 발을 들여놓은 게 처음이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때가 생각이 났네요. 지금 처음 제가 일본에 갔을 때 그 기분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 와, 뭔가 막 두근두근거리는데 별로 그런 생각한 적이 없는데 일본 처음 갔을 때가 정말 생각나요. 그게 제가 이제 외국을 처음 가본 거거든. 딱 갔더니 이제 일본 사람들만 있고 일본이다, 여기가 일본이다 했을 때 정말 그 두근두근한 마음이 와, 지금 막 갑자기 막 생각나네요. 두근두근거리는. 자, 제가 왜 카나자와를 추천을 했냐면은 이 카나자와 같은 경우에는 뭐 솔직히 특별히 그렇게 볼 건 없어요. 뭐 크게 특별하게 막 볼거리가 있다라고 솔직히 말은 못하겠지만은 히가시 차야가이라는 곳에 가보면은 일본의 그 전통적인 건물, 옛날의 건물이 그대로 딱 남아있는데 그 거리를 걷다 보면은 교토에 놀러 온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정도로 굉장히 좀 분위기가 비슷하거든요. 정말 일본을 느끼고 싶다 이럴 때는 물론 교토가 저는 가장 추천하긴 합니다만은 교토는 좀 일반적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일반적이기 때문에 카나자와에 가셔서 뭐 히가시 차야가이를 가시던가 아니면 일본의 3대 정원으로 유명한 켄로쿠엔 이런 데 가시는 것도, 솔직히 켄로쿠엔도 제가 처음 갔을 때는 그냥 제 느낌이 그냥 공원이었어요. 그런데 한번 다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은 지금은 드네요. 그러니까 일본에 처음 가시는 분, 물론 일반적으로는 교토가 더 좋을 수 있지만은 제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이제 사람이 그나마 좀 적고 이런 카나자와에 가셔서 히가시 차야가이 같은 데 가시면은 정말 일본의 옛날 분위기, 일본이라는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걸 좀 잊어버렸는데 제가 오늘 여행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동경이라던가 오사카 이런 곳은 좀 뺐어요. 일부러 좀 제가 추천하는 여행지에서 뺐어요. 왜냐? 그런 곳은 많이 가시잖아요. 동경도 많이 가실 거고 오사카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가실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얘기할 내용 중에서는 큐슈도 일부러 뺐는데 큐슈도 요즘에 되게 많이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뺐어요. 조금 그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가시지 않는 장소를 가능하면 좀 선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점에 유의하면서 얘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친구들과 여행을 갈 때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럴 때 그 친구들과 여름에 일본에 갔을 때 어딜 갈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두 가지 장소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는 후지큐 하이란도입니다. 일본에 놀이공원, 테마파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곳으로는 동경의 디즈니랜드 같은 게 있겠죠.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에는 물론 많은 분들이 가시고 뭐 사람이 되게 막 북적북적 되는 것도 유명하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디즈니랜드는 좀 이렇게 데이트를 할 때 사용하면 좋고, 정말 친구들하고 놀러를 가신다면은 후지큐 하이란도를 더 추천을 해요. 왜냐면은 후지큐 하이란도가 놀이기구가 동경 디즈니랜드보다 훨씬 자극적입니다. 되게 좀 무서울 수도 있고 놀이기구의 레벨이 강도가 좀 세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놀러 갔을 때 동경 디즈니랜드는 물론 테마파크로서 굉장히 재밌고 좋지만은 솔직히 테마파크, 제가 여러분 일본의 추천 테마파크는 동경 디즈니랜드입니다 하면 좀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후지큐 하이란도가 굉장히 놀이기구가 레벨이 높고 굉장히 자극적이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놀러 간다면은 이곳이 좋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후지큐도 요즘에는 한국 분들한테 좀 많이 알려져가지고 사람이 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사람이 정말 많은 걸 정말 좋아하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요미우리란도라는 곳을 추천합니다. 요미우리란도. 아마 들어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미우리란도라는 곳이 있는데 그것도 놀이기구는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게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그 요미우리란드로 가서 사람이 별로 없어서 줄을 별로 안 쓰기 때문에 놀이기구를 막 연속으로 막 몇 번이나 탔던 것 같아요. 제가 놀이기구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연속으로 놀이기구를 타가지고 뭐 정말 토할 정도로 정말 별로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많이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많이 기다려봤자 한 30분 정도? 그렇기 때문에 금방금방 놀이기구를 탈 수 있어가지고 정말 막 계속 연속으로 타다 보니까 막 속이 안 좋아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요미우리란도에서 번지점프를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괜찮지 않을까. 사람이 좀 붐비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신다면은 뭐 동경 디즈니랜드도 물론 좋겠죠. 하지만은 정말 사람 많고 막 붐비고 막 줄 서서 기다려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놀이공원을 가고 싶다, 친구들하고 놀러 간다, 놀이기구도 많이 타고 싶다, 그다음에 사람이 붐비는 게 좀 싫다 이러신다면은 요미우리란도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